언니들과 함께 책 그리고 영화를 얘기하는 언니들의 북신의 쌀. 책 그리고라고 해야 되는 거죠. 되게 뭔가 스타카토 느낌 신박하다. 책 나 장난하면 안 돼? 바로 그리고도 잘했잖아. 그러네. 그러니까 괜찮네. 찰떡이다. 역시 애드립의 여왕. 대박. 애드립의 황제. 죄송해요. 전체가 다 모였어요. 2달 만에. 진짜 맞아요. 오랜만에. 도희님 왜 이렇게 바빠요? 저요? 네. 그러게요. 세상에 저를 나는 평안하게 살고 싶은데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는다.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는다. 이제는 좀 괜찮다? 아니다. 6월부터 다시 바빠질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도 지금 마의 시간을 보내고 있어가지고 지금 진지하게 은퇴를 제가 그런 얘기 했던가요? 우리는 사주가 문제다. 저희 감독님과 정말. 제가 생년월이 같은데 시간만 다르죠. 거기까지만 봐도 바쁜 사주인 것 같다. 네, 생각에. 진짜로. 일이 너무 많다. 일해야 되는. 정말. 그러니까 그리고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잘 못 믿어 사람을. 그러니까 내가 마무리를 그거는 해야 아마 돼. 시에서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저는 믿어요. 그래서 불안하니까 괜히 내가 다시 일을 가져와서 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치. 더 쌓이는 것 같아요. 완벽주의자. 그러니까. 완벽주의자, 남의 칭찬을 듣고 싶어하는 공감도 받아야 되고. 공감도 받고 맞아. 싶고 그런 성격 때문이 아닐까 싶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5월 한 달 동안에 댓글, 응원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에게 커피 쿠폰 보내드리기로 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저희 게시판, 팟빵 게시판하고 유튜브 소개란 거기에다가 어떤 분들에게 커피 쿠폰 드릴 건지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보시고 내 이름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bookcinesalon@gmail.com으로 이름하고 핸드폰 번호를 보내주세요. 개인정보를 이런 식으로. 네. 전화 드릴게요. 번호 딴다. 다음 달 게스트. 이런 식으로 랜덤으로 선정하고. 네, 그래서 문자로 보내드려야겠구나. 문자로 커피 쿠폰 보내드릴 거니까 네, 두려워하지 마시고 메일로 꼭 개인정보 보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또 몇 개의 댓글이 올라왔네요. 그러니까요. 네. 저희 팟빵에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훈 케이씨님 네. 북신의 살롱 2주년 축하합니다. 응원하는 마음으로 소액 후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후원은 제가 좋아하는 추리소설 편에 합니다. 이벤트 당첨을 바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케이씨님은 저희가 상품을 드리지 않고 그냥 감사한 마음만 전해야겠네요. 그러니까요. 아쉽네. 정말 응원하는 마음으로 유튜브도 구독, 좋아요, 시청으로 함께 응원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에 후원을 해주셨어요. 제가 되게 오, 좋아하는 그렇죠. 추리소설인데 같이 좋아하시나 봐요. 네. 하지만 이 후원금은 제가 유주님께 드릴 수는 없고 저희 나중에 아쉽다. 녹음에 필요한 진행비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유튜브에도 댓글이 달렸죠. 유튜브에 우리가 지난달에 방송했던 레이디버드 편의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매그놀리아 님인데요. 레이디버드 이야기 반갑습니다. 주말마다 귀 기울이고 갑니다. 청소년 시절에 크건 작건 누구나 한 번쯤 폭주했었죠. 기성세대의 부조리와 모순이 부모에게 투영되고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눴던 얘기처럼 많이 공감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그때는 유주님이 공감을 많이 못해가지고 네, 많이 네. 힘들어하셨던 네. 방송이었는데 제가 말을 참 많이 했더라고요. 기억이 안 나네요. 네, 댓글 앞으로도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희가 틈 날 때마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또 많이 들어주세요. 네. 언니들의 복신의 살롱 오늘은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은하님이 선정한 책과 영화로 이야기를 나눌 텐데 오늘 은하님이 선정한 책은 어떤 책이죠? 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오후 작가의 믿습니까? 믿습니다. 라는 책인데요. 제목을 보면 느낌이 오시겠지만
그리고 지난달에 이미 예고해 드렸듯이 이 책은 온갖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재치 있게 하지만 깊이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 소개를 잠깐 해드리자면 사실 이게 정보 전달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라 줄거리를 설명하기는 좀 그렇고 책에서는 미신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수만 년을 거슬러 올라가기도 하고 또 별자리나 타로, 사주, 손금, 뭐 관상. MBTI, 관상 재밌더라고요. 등등등 이런 동양과 서양의 미신에 대한 그런 이야기와 그리고 이단이나 혹은 사입이라고 불리는 그런 신흥 종교들 그리고 날아다니는 스파게티 괴물교라는 아 너무 신기했어. 맞아. 괴상망측한 종교까지 진짜 존재하는 거죠? 네. 그거. 나는 그거 작가님이 일부러 재밌게 쓰려고 써놓은 줄 알았잖아요. 퍼레이드도 있는 거죠. 있더라고요. 근데 사진이 사진이랑-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 그런 신박한 종교들도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정치계에 깊숙이 자리하고 있는 그런 미신과 그리고 이런 종교가 우리 사회에 얼마나 파급력을 끼치고 있는지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소개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방송을 하면서 뭐 사주라든지 신점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해몽이나 뭐 MBTI 등등등 여러 가지 그런 미신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한 적이 자주 있어요. 그렇죠. 손에 꼽을 수 없을 만큼 많았던 많아요. 것 같은데 근데 뭔가 미신 이야기가 나오면 이런 문화예술을 탐구하는 방송 교양 있는 방송을 추구하는 이런 방송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도 되나 약간 멋쩍어하는 모습들을 보통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비과학적이라고 생각하기 음. 때문이죠. 그래서 언젠가 한번 언니들이랑 그냥 날 잡고 마음껏 당당하게 미신 이야기를 해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한번 가지고 와 봤습니다. 너무 재밌게 읽었습니다. 저는. 저도 재밌게 읽었어요. 그 처음에는 이분이 너무 많은 정보를 갖추고 책을 쓰셔서 그 정보량에 조금 놀랐어요. 아, 이렇게까지 조사를 했다고? 공부를 많이 한 느낌이 공부를 나죠. 많이 한 느낌을 사실 받았어요. 근데 사실 저는 제가 좋아하는 필력이나 그런 건 아니어서 그냥 뭐 크게 너무 재밌다, 되게 감명적이다라고 읽으면서 읽진 않았는데 뒤로 갈수록 확실히 재밌더라고요. 뒤로 갈수록 재밌게 읽었고 좀 그러니까 이분이 이게 약간 종교나 그런 종교가 갖고 있는 맹목적인 믿음에 대한 얘기를 주로 갖고서는 그걸로 이제 미신부터 종교 그리고 사상까지 이제 이어져서 얘기를 하는데 이분도 어쨌든 비종교인이시잖아요. 거의 무신론자에 가까우신 느낌인데 저 또한 그렇기 때문에 좀 공감을 하면서 읽었었던 포인트들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재밌게 읽었습니다. 네. 도인님 생각이 매우 궁금해요. 그 주로 종교에 대해서 비판하는 지점들이 좋았고요. 사실들을 워낙 나열하는 사람이니까 뭐 이런 일도 있었군 이런 측면에서는 재밌었고 근데 너무 성급한 일반화가 도를 뛰어넘을 정도로 많으니까 맞아요. 이거는 더 이상 정보의 전달이라고 하기엔 진짜 해악을 끼친다 싶을 정도까지 나가서 저는 화가 나는 지점도 되게 많았고 그래서 제가 좀 싫어하는 말투예요. 그러니까 뭐 그런 표현 나오잖아요. 애플 이런 거 하면서 앱등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나를 비하하는 거니까 괜찮잖아. 제일 싫어. 자기 비하하는 거면 괜찮아? 도희님의 등장 따당. 그래서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좀 싫고 오호 작가님 이거 들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재밌었어요. 제가 재밌었던 이유는 일단 첫 번째는 지금까지 우리가 살롱에서 다루지 않았던 유형의 책을 다루었던 것이 되게 좋았고 제가 이런 어떤 미신이라던가 종교라던가 심지어 뭐 신화에 나오는 어떤 관계들을 놓고서도 이걸 약간 종교적으로 풀이하고 해석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되게 흥미로웠거든요. 저는 신선했어요. 그럼. 되게 신선했고 평소에 제가 목이 어릴 때 메이시나요? 너무 재밌었나 봐요. 제가 어릴 때 그리스 로마 신화를 굉장히 좋아했는데 되게 재밌었거든요. 저는 신들의 그런 어떤 인간 같은 모습들 되게 뭐 치졸한 면들도 보이고 이런 것들 관계가 얽히고 설켜서 나오는 결과들도 되게 재밌게 잘 그려져가지고 그리스 로마 신화 되게 좋아했었는데 한 번도
남성과 여성 혹은 그 신들의 어떤 태도 자체가 굉장히 남성 중심적이고 여기서 보면 막 강간이라는 표현까지도 나오는데 맞아요. 그런 식으로 상황을 저는 해석해 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보는 관점들이 저는 재밌었고 되게 신기했고 네 그리고 제가 좀 종교에 대한 관심이 좀 많거든요. 어릴 때부터 관심이 좀 많았는데 왜 사람들은 이렇게 맹목적으로 종교에 빠져들까? 저희 부모님도 굉장히 독실하신 분들인데 왜 우리 부모님 저렇게까지 뭐 때문에 빠져서 저렇게까지 종교를 광적으로 믿으시지? 그 생각을 늘 하면서 자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제가 풀리는 의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되게 재밌는 책으로 다가왔었고 개인적으로는 이전에 읽었던 우리는 마약을 모른다? 맞나요? 네. 네, 그것보다 저는 이 책이 더 저한테는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저는 좋았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도 미신이라고 하면 왠지 모르게 성숙하지 못한 것 같은 느낌이 들고 하는데 작가가 프롤로그에서 소개를 한 것처럼 얘기를 했던 것처럼 우리는 미신을 믿는 사람을 쉽게 비웃지만 미신을 믿는 사람 중 대부분은 광신자나 멍청이가 아니라 소위 말하는 정상적인 사람이며 특정 분야에서 매우 뛰어난 사람들도 있다. 심지어 그런 이들을 비웃고 있는 우리조차 어떤 부분에서는 미신을 믿고 있을지 모른다라는 말에 저는 격하게 고개를 끄덕이면서 왔거든요. 그래서 뭐 이 작가가 하는 말이 조금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이 있기는 했지만 저는 좀 이런 면에서는 굉장히 재미있게 읽었고 사실 이 책을 소개를 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책을 빌미로 그냥 우리끼리 미신에 대한 썰을 풀어보자 네, 사주팔자는요. 라는 의도였기 때문에 가볍게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책에서는 다양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언니들이 실제로 접해본 거는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도 미신을 그렇게 믿는 편은 아닌데 뭔가 일이 안 풀린다거나 스트레스를 받는다거나 이럴 때는 한번 점 보러 가고 싶고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복비가 사실 저렴한 것도 아니잖아요. 뭐 근데 싸면은 보통 한 5만 원 정도 하지 않나요? 5만 오만 원에서 정말 10만 싸면 5만 싸면 원. 5만 원인 거예요? 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렴한 것도 아닌데 뭐 그럴 때마다 그렇게 큰 돈을 내고 점을 보러 가는 게 왜 때문일까 대체. 그래서 뭐 손금이나 관상이나 풍수 같은 것들도 있겠지만 보통 우리가 점을 보러 간다고 하면은 타로나 아니면은 사주팔자 그리고 뭐 손금 보는 사람들 손금 관상. 그쵸. 신점, 신점. 정도가 있을 것 맞아, 같아요. 맞아. 그래서 언니들은 어떤 거를 겪어보신 적이 있는지. 많이들 보러 다니지 않아요? 진짜? 전 좋아합니다. 매우 사랑하고요. 아니 근데 이게 이 책에서도 이제 잘 나오는데 사람이 할 수 없는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는 것들이 있잖아요. 살다 보면. 근데 이제 그런 데에서 어쨌든 불안함이 오니까 그런 불안함들을 조금 해소해보고 싶다? 그래서 뭐 그런 미신을 되게 절대적으로 맹신을 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 그냥 약간 답답한 마음에 인생 상담하는 마음에 저는 좀 한 번씩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뭔가 내가 이왕이면 내가 이직을 하고 싶다. 만약에 예를 들면 이직을 하고 싶은데 근데 이왕이면 나한테 이직운이라고 이동수라는 게 있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면 좀 더 쉽게 내가 너무 마음고생 안 하고 그러니까 약간 보험 같은 느낌? 내가 그래도 내가 이직운이 있구나. 그치.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저는 잘 보러 다니는데 그 최근에 저는 점을 한번 봤어요. 신점을 봤는데 우리 항상 자주 등장하셨던 현우 도사님, 대전에 계십니다. 네. 대전까지 가셨어요? 네, 대전에 계시는 현우 도사님한테 이제 나한테 잘 안 믿는데 왜 재미로 보는데 듣고 왜 계신가요, 현우 도사님? 네. 제일 많이 열심히 가는 것 같아요. 나는 너무 좋아요. 점 보는 거 재밌긴 너무 좋아, 재밌어. 너무 재밌어. 내 얘기하는 거 너무 좋아. 왜냐면 거기 가면 정말 내 얘기만 해주시거든요. 그게 너무 신나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많이 물어보고 하는데 저한테는 진짜 앉자마자 딱 그러셨어요. 엉덩이 들썩들썩하지 말고 지금 자리에 앉아 있으란다. 근데 나 똑같은 얘기 들었어. 그러니까. 그때. 그러니까 내가 그냥 엉덩이 들썩들썩하게 생겼나 봐요. 얼굴이. 근데 그분이 약간 눈이 불편하셔가지고 잘 안 보이시거든요. 잘 안. 근데 이미 엉덩이 들썩했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하기 전에 그 점을 보고서 그러면 이동수가 없냐 했더니 올해는 없고 내년에
있다. 내년에는 어디 좋은 데가 뭐가 있을 거다. 어떤 방향으로든 이동을 할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아 그래 올해는 없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동을 했어요. 지금 제가 그러니까 이직했잖아요. 이동을 해버렸네. 아이쿠.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약간 그런 걸 보면은 약간 아 역시 재미다라는 생각도 들고 한편으로는 플러스 그래 만약에 운명이라는 게 만약 있다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운명이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역시 나는 운명을 거스르는 여자야. 약간 이런 느낌. 나는 내 운명을 이겨가겠어. 약간 이런 느낌도 있고 그냥 재밌어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든 약간 재밌는 느낌이 좀 있어서 저는 잘 봅니다. 그럼 유주님은 신점을 가장 신점도 보고 가끔 심심할 때는 요즘에는 유튜브에서 타로 카드를 많이 보더라고요. 근데 맞아요, 맞아요. 그게 그러니까 꼭 그 타로의 점을 보려다기보다는 타로 그 셔플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카드 맞아, 섞는 맞아요. 그 소리가 네. 엄청 좋은 거예요. 약간 ASMR처럼 그거를 착착착 소리가 나는데 그거를 듣고 있으면 약간 잠이 와요. 그거를 켜놓고 저는 잠든 경우도 많아요. 그게 은근 힐링 포인트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점괘는 전 안 듣고 그냥 딱 그 앞에 한 5분 정도를 그걸 하거든요. 셔플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할 때 그거 듣고 그런 거 가끔 찾아봐요. 그래서 재밌습니다. 일단 저는 이름을 뭐라고 붙이든지 간에 그냥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는 뭔가가 있다고 믿는지 아닌지 그 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눈에 안 보이는 게 분명히 있다고 믿고 어떤 때 그런 걸 많이 느끼냐면은 저희 엄마가 꿈을 잘 꾸시는 편인데 무슨 일이 일어날 때 네, 나한테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제가 가족들이랑 되게 멀리 떨어져서 오래 살고 있었으니까 갑자기 엄마한테 전화가 왔을 때 너 무슨 일 있니? 막 이런 거 있을 때 사람들 사이에 눈에 안 보이지만 분명히 뭐가 있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을 이제 받고 저는 타로카드 학교 다닐 때 아주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고 애들도 많이 봐주고 집에도 있어요. 근데 그럴 때도 사실 무슨 뭐 카드 이거 몇 개고 뭐 확률이고 사실 그런 설명이 별로 의미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게 어차피 눈에 안 보이고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걸 어떻게 한번 설명해 보려는 수단에 불과하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 그냥 내 마음이 이런가 보다. 나한테 진짜 좀 이런 기운이 많이 와 있나 보다. 너무 어둡군. 아니 좀 밝군. 이 정도로 생각하는 거지. 이게 무슨 굉장히 논리적으로 뭐 그래서 더 정교화돼서 무슨 제도까지 가는 거에 대한 굉장한 거부감이 있어요. 네. 그 정도 수준에 불과하다는 거 그냥 좀 인정을 했으면 좋겠다. 뭐 타로나 사주나 이런 거는 저도 재밌게 생각하고 왜냐면 내가 타로 카드 그 몇 장을 가지고 이제 논리적으로 해보려고 하는 그런 체계를 여기서 설명한 거에서 제가 거의 처음 봤는데 주역에서는 뭐 물, 불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맞아요. 설명을 오행.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처음으로 이걸 이해를 했거든요. 요 부분에 그 건곤 감리 해가면서 그냥 어디 사주 보러 가면 항상 나한테 전형적으로 하는 멘트가 있는데 그게 이래서 그런 말을 했구나. 그래서 이게 반복적으로 나오는구나. 그런 걸 이해해서 재밌었습니다. 네. 근데 저 되게 신기한 게 저는 이제 운전을 하잖아요. 전 한 번도 차를 사고 고사를 지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제 주변에서 꼭 차를 사면 막걸리 이렇게 바퀴 바퀴 앞뒤에 다 뿌려서 미리 이제 뭐 악재를 예방한다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차를 살 때마다 나 지금 처음 알았어. 나도 처음 그래요. 들었어. 그걸 해야 된대요. 저는 제가 지난번 차가 고속도로에서 사고 나가지고 폐차를 하고 새로 차를 샀거든요. 네. 처음 차를 살 때 그 카톨릭에 굉장히 심취한 친구가 성수를 그래, 가져와서 이런 거. 뿌려주고 다른 한 친구는 대학 때 뭐 그런 거를 탈춤 뭐 이런 거 하던 친구 이제 굿을 해줬어요. 이렇게 꾹꾹 눌러서 동시에 두 가지 신앙이야. 내 차를 중심으로 뭐 많이 하면 좋겠지. 이런 거는 진짜 많이 하는 것 같아. 이거랑 그 다음에 왜 보면은 뭐 이렇게 이사 갈 때나 하는 거 있잖아요. 뭐 거기다 뭘 놔두고 오면은 뭐 악귀가 나오잖아. 그리고 막 학교 같은 데에서도 뭐 북어? 마른 북어? 같은 거 이렇게 걸어놓는. 처음 들었어. 그래요? 그런 거 걸어놓으면 악귀가 들어오지 않는다. 뭐 약간 그런 것도 있었고. 저는 그 얘기는 들은 적 있어요. 친구가 새로 이제 가게를 이전을 했는데 안에 이렇게 쫙 청소하고서는 嗯 거의 한 일주일 동안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
그때까지 발견을 못했던 거예요. 근데 문을 닫으려고 했는데 그날 우연히 발견을 했는데, 그러니까 문 위에 칼이 이렇게 붙여져 그래. 있었대요. 그런 거. 가위인가 칼이 오, 붙여 야, 있었대요. 그거 떨어지면 근데 이제 테이프로 꽁꽁 이제 붙여놓은 거죠. 근데 이게 그래서 처음 깜짝 놀래가지고 이게 뭐지라고 해서 이제 부동산한테 여쭤봤더니, 그러니까 그 집이 잘 안 나가서 임대가 잘 안 돼서, 이런 게 그러니까 있다니까. 약간 토속 신앙 같은 느낌의 이제 그런 걸 하면 뭐 나쁜 기운이 이제 뭐 없어진다. 약간 그래,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그거를 게 붙여놨다고. 있어요. 그리고 어. 실제로 이걸, 그러니까 이게 물론 종교나 이런 미신이 다 마찬가지긴 하겠지만 그렇게 했을 때 내 마음에 위안이 된다고. 맞아. 그리고 저는 지금까지도 지키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사주에 금이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근데 저 사주를 봐줬던 친한 언니가 그런 얘기했어요. 너는 밝은색 속옷을 입으면 안 된다. 까만색. 까만색 속옷을 입어야 그래서 된다. 아래 위로 까만색을 입고 다니는 사람을 내가 알록달록한 걸 입혔네. 진짜 어떡하면 좋아. 저 까만색이 저한테 잘 맞는데요. 본인 속옷이 까맣다는 걸 지금 네, 확인하고 그렇습니다. 가시는 저는 거예요? 그래서 팬티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마세요. 제발. 까만색이 굉장히 많고요. 어. 그래서 늘 뭐 중요한 약속, 뭐 중요한 클라이언트 미팅을 갈 때나 그럴 때는 저기 중요한 클라이언트 되실 분들 진짜 조심하세요. 그런 저한테 조언을 해줬어요. 그렇게 징크스가 해야 있으시구나. 계약이 되고 뭔가 오. 목표했던 것들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지켜라라고 해서 저는 사실 그냥 긴가민가 하지만 그래도 뭐 들어서 나쁠 거 없잖아요. 나쁠 건 없으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키고 있다. 어. 내가 일상에서. 루나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저는 뭐 손금은 숱한 남자들이 봐줬고요. 여기서도 나오죠. 작업 거는 방법의 하나. 네. 손금이랑 그다음에 저는 신점은 아직 한 번도 안 봐봤어요. 한 번도 안 봐봤고 보통은 철학관을 가는 편인데 철학관도 사실 한 손에 꼽히게 가본 것 같아요. 근데 가서 이렇게 저렇게 그때 아는 남자 오빠랑 여자 오빠가 있어요? 아는 남자 사람과 같이 이제 학교 근처에 있는 사주 철학관에 갔는데 사주를 보다가 저는 사실 막 그거를 막 맹신하진 않아서 그냥 끝날 때쯤에 제가 물어봤어요. 혹시 전생도 알 수 있나요? 근데 이게 사주잖아요. 신점도 아니고 사주인데 과연 저 사람이 어떻게 반응할까를 궁금해하면서 물어봤는데 당연히 알 수 있죠. 이런 거예요. 전성이 뭐였대요? 가지고 뭐 이렇게 저는 명기라고 그랬어요. 전생의 명기였다고. 사회의 파장을 일으켰던 명기자기를 뭐야, 뭐 황신이야 뭐야 막 이랬는데 제가 그럼 이 오빠는 뭐였냐고 하니까 돌이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뭐였다고요? 돌. 와. 이게 무슨 애니미즘인가? 정말 너무 재미없구나. 그 순간 이거 다 개뻥이구나. 동물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무생물이었어. 그래서 그 뒤로는 그냥 그래 사주 이런 거 다 그냥 재미로 보는 거구나라고 하는데 근데 그럼에도 뭔가 마음에 뭔가 풍파가 일거나 그렇게 되면은 이런 걸 찾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불확실하면 불안하니까. 네, 이런 말이 다 맞는데도 그 강력한 종교적인 경험을 한번 하면 사람이 혹하게 돼. 다. 맞아요. 그러니까 계속 다시 정상으로 돌아와야 돼. 비정상으로 해서 미안하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제 친구도 아버님이 굉장히 급하게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되게 건강하시다가 엄마가 그냥 전 보러 갔는데 남편 석 달 안에 죽는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자리에 앉자마자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이렇게 하고 건강검진 했는데 말기로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일들 그래서 이 친구는 아예 뭐 인생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본인도 그러니까 대학 성적이 뭐 모의고사를 칠 때 성적이 계속 이랬었는데 점 보는 사람이 딸은 어차피 그 학교 못 가 여기 갈 거야 라고 근데 그 차이가 되게 컸거든요. 근데 진짜 그렇게 됐대. 그래서 본인도 엄마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내가 무슨 그런 학교를 가 근데 성적이 그렇게 나왔어. 와, 그래서- 나는 진짜 좀 안 볼래 그러면. 그러니까 걔는 그런 걸 하고 나니까 더 이상 뭐가 맞고 틀리고 이런 생각을 아예 그냥 비우고 살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르고 그냥 내가 열심히 사는 게 낫지. 난 그냥 이게 대화가 필요해서 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것도 맞는 네. 것 같아요. 요새는 갈 필요도 없잖아. 전화로 다 할 수 있잖아. 그래요? 그게 제 생각에는 약간 밤에 막 우울증
그런 식으로 가서 우울증 심화되고 막 삶을 버리고 싶고 이렇게 가는 건데 그걸 되게 많이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진짜. 그래서 좀 전에 감독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감독님은 까만 팬티 아, 평생 놀림밖에 생겼네 진짜. 그런데 저도 어렸을 때는 이렇게 막 집에서 빨간 지갑을 쓰면 돈이 많이 들어온다라든지 뭐 그런 얘기를 들어서 지갑을 살 일이 있으면은 다른 색이 마음에 들어도 웬만하면 빨간색을 선택한다든지 이런 적이 좀 있긴 하거든요. 지금은 그렇진 않지만 뭐 혹은 밤늦게 손발톱을 깎으면 큰일 난다라든지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어렸을 때는 밤에 이렇게 막 깎지 않고 이런 게 있었는데 언니들이 감독님도 그렇고 언니들이 지금까지 고수하고 있는 그런 미신의 행동.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도 내가 평소에는 이게 미신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이거 미신이었네? 라고 생각이 들었던 것들이 좀 있긴 했거든요. 그런 게 있으신가요? 전 그렇게 나를 제약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너무 싫어서 전 그런 건 없어요. 사실 저도 없어요. 저도 이걸 보고서는 그러니까 뭔가 약간 징크스 같은 느낌인 거잖아요. 뭔가를 할 때 어떠한 소위 말하는 의식 같은 걸 하느냐인 건데 저도 그런 건 없는 것 저 같아요. 예전에 그런 얘기 들은 적 있어요. 아가씨는 예쁘게 하고 다녀야 돼. 그런 얘기를 들은 적 있어. 그래서 나 원래도 예쁘게 하고 싶으니까 더더욱 예쁘게 하고 와야겠다. 화장을 안 하고 와다 좀 늦더라도 화장하고 가야지 이런 생각을. 할 저는 수 그런 있죠. 것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징크스가 없더라고요. 저는 생각보다.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은 제사도 미신에서 시작된 거니까 맞아. 죽은 조상들이 이렇게 밥상을 차려놓으면은 와서 맛있게 드시고 맛있게 밥상을 차려줬으니 우리에게 복을 내려준다. 뭐 그치. 이런 거잖아요. 근데 제사하니까 저는 생각나는 게 이게 그러니까 제가 의식적으로 믿어서 하는 행동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제사를 하면 항상 문을 열어놓는단 말이죠. 맞아. 그치, 그건 열어두라고 하죠. 두 개를 해요. 그러니까 문을 그러니까 뭐 조상이 들어올 수 있게 문을 열어놔야 된다. 그리고 하나는 그 향이 끊기지 않게 계속 태워줘야 된다. 그래서 그거는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약간 그거는 내가 믿어서 한다기보다는 그냥 그렇게 교육을 받았어. 맞아. 음식도 조금씩 떼가지고 내놓지 않아요? 그러진 않아요. 그거 하거든요. 저희 집은. 근데 그게 그 자손들이 없는 귀신들 먹으라고 내놓는 거잖아요. 먹으라고 내놓는 거거든요. 술도 처음 뿌리고 알았어요. 되게 조금 떼가지고 내놔요. 다 같이 몰려와서 잔치상 하라. 그거 드시라고 어차피 못 먹으니까. 그리고 그 제사상 차려놓는 것도 시간을 좀 주잖아요. 다 드시라고. 네. 그래서 그런 것들 저는 어릴 때 되게 신기했거든요. 어차피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럼 빨리 먹을 수 있는 거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했는데 적어도 막 30분 정도는 그대로 두고 그리고 저희 집은 굉장히 간소화돼서 한 3분? 아 그래요? 빨리 드시더라고요. 우리가 이겼다. 우린 5분. 5분 정도면. 아 그렇구나. 하지 않아요. 두시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그래서 기다렸다가 나중에 저희 식사할 때 이제 치우고 음복하고. 그렇게 음복하고. 되게 오래 걸리겠다. 제사 지내는데. 네. 그런 거죠. 네. 시간을 항상 그렇게 두고서는 저희는 식사를 나중에 해요. 그런 것들? 언니도 혹시 분신사바 해보신 적 있으세요? 그럼요. 어릴 때 다 해봤죠. 그럼요. 분신사바 무슨 구다세. 너 진짜 안 움직였지? 네. 서로 진짜 안 움직였지? 막 이렇게 안 움직였어. 이거 뭐야. 움직여 본 적 있으세요? 아니 없어요. 없어요. 근데 번도 없어. 저절로 움직였어요 그때는? 그치, 그런 느낌이 들었지. 근데 되게 긴장하고 또 젊잖아. 이게 막 피가 막 이렇게 심장 박동이 그러지 중력도 않았을까? 있고. 왜냐면 저희 조카를 보면은 안 움직이려고 최선을 다해도 이렇게 흔들리거든요. 그런 어릴 때 그러지 않았을까요? 난 그냥 상대방이 움직였다고 생각해. 그래 믿지 않는 거네. 낭만이 없네. 이런 거 믿지 않는 거. 근데 오싹함 느낄 때 저는 가끔 있었거든요 어릴 때. 그럼 불 켜고 확인해야죠. 전 대학 때 되게 어. 저희 과 애들이 진짜 너무 놀란 적이 있는데 엄청나게 만취한 친구가 계속해서 손짓을 하는 거예요. 저 위쪽에 산 위를 보고 계속해서 우리 너무 무서워. 무섭잖아. 아무도 없는데 다음날 애들 도대체 왜 그랬냐 그랬더니 하얀 옷 입은 여자들 분명히 3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봤다는 거구나. 봐서 되게 구체적으로 계속 내려오라고 위험하다고 거기서 그 얘기를 했다는 거. 근데 그걸 이렇게 들으면 좀 덜 무섭잖아. 우린 실제로 얘가 그걸 보고 이렇게 하는 게 거 보이니까. 너무 무서웠어. 저는 믿습니다. 영적인 존재를. 있지 않을까요? 저도 믿어요. 네, 저는 믿습니다. 전 원래 분명히 안 있다고. 믿었는데
제 주변에 정말 가까운 지인들이 원래는 몰랐는데 그냥 나중에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귀신 있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집에 이렇게 신내림 받으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봤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정말 친한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거 믿게 되더라고요. 제 대학 친구가 가족 중에 이모님이 신내림 받으신 분이 있었는데 대학 때니까 대학 친구가 그런 분한테 거짓말을 할 때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전화를 해서 이모한테 나 오늘 뭐뭐뭐뭐 해서 집에 못 가. 뻥이죠. 아니, 뻥이죠.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이모가 이게 거짓말인 줄 바로 아느냐? 그렇진 않아. 근데 예를 들어서 누구 오빠랑 뭘 해야 돼서 못 가. 그러면 그 오빠 어디 살지? 뭐 하는 사람이지? 이런 건 주주주주 얘기한다는 거야. 강남에 살고 가족관계 어떻고 그니까. 형이 뭐 이런 거를 주주주 그니까. 얘기한다는 거. 그래서 그럴 때는 뭐 진짜 있나 봐. 있어. 난 있다고 생각해요. 그쵸. 저도 있다고는 생각하는데 그거랑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체계가 맞다고 하는 거랑은 또 다른 문제니까 저는 요즘은 진짜 진짜 종교는 아편이다. 정말 한치의 나는 의심 없이 아편이라 진짜로? 생각이 들거든. 그래서 제도화된 종교는 정말 무조건 나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 보면서 더 그런 생각이 들고 네. 그럼 인상 깊었던 부분이 있으셨어요? 여기서요. 제가 인상 깊었던 거는 절대신이 등장하는 이후로 종교가 왜 나빠질 수밖에 없는지를 이 사람이 많이 설명을 하잖아요. 뭐 체계적으로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근데 실제로 절대적인 게 진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다른 어떤 영역을 봐도 당연한 얘기잖아요. 사실 다 그냥 꾸며낸 거고. 근데 지금 막 종교 분쟁이나 생기는 거 보면 다 절대신이 있기 때문에 생기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놓지를 못하는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 여기서 성경 어디서 그런 얘기 있었던 것 같아요. 성경을 읽고 나서 사람들이 이게 거짓이라는 걸 더 많이 깨닫게 됐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전성기는 성경이 대중에게 퍼지기 전이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읽고 나면 상식적인 사람이면 믿을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많이 논리적이지 않고 잘 모르겠고 이유가 없어야 더 종교가 힘을 가진다. 그거 너무 맞는 것 같고. 두리뭉실하게.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얘기할 때 너의 인생에 너무 해악을 끼치는 것 같으니까 제발 안 하면 좋겠어라고 하는데 이유가 없어. 이게 설득이 안 돼. 그냥 종교 맹목적이니까. 그래서 그런 경험을 좀 하다 보니까 진짜 세금도 좀 내면 좋겠고. 그러니까 종교라는 이유로 그냥 뭐 오늘 뭐 어느 무슨 교회에서 뭐라고 떠들었다더라. 아유 교회잖아. 이런 식으로 좀 안 넘어가면 좋겠어요. 제발. 그러니까 좀 뭔가 사람이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조금 지금 생각으로는 좀 해롭다고 느껴지는 이런 종교라던가 이런 것들은 도희님 말대로 저도 너무 공감을 했는데 저는 이 부분이 이제 민족주의나 내셔널리즘까지 와가지고도 거의 동일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사상이 뭔가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설명이 되는 이유는 일부러 유치한 상태로 남아있는 거다. 그거를 체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일부러 유치한 상태로 남아있고 그러한 유아적인 상태로 남아있어야지 맹목적인 믿음을 쉽게 주입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이 사상 관련해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국민을 미개한 상태로 묶어두는데 국민을 하나로 단합시키는 방법은 아주 약간의 교육으로 민족과 국가를 이해할 정도로 똑똑하게 만드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 책을 처음 읽을 때 그러니까 미신, 종교 그리고 사상까지 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상까지 이렇게 묶을 일인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러한 부분은 정말 되게 설명을 잘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저는 사상부터가 되게 별로였는데. 그러셨구나.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 오방이네. 맞아. 그거 유수님 말도 너무 맞고 종교적인 걸 많이 이용해 먹은 게 맞죠. 맞아요. 진짜로 독재 같은 거 할 때도 우리나라라는 걸 얼마나 많이 이용을 해 먹었어요. 막 애국심 이런 걸 고취시켜가지고 그거 너무 공감을 하는데 너무 그것만으로 다 설명을 하려고 맞아요.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좀 가미가제 얘기할 때 되게 좀 불쾌했거든요. 여기 그냥 순교였다. 근데
막 되게 100%다 자발적으로 타고 갈 비행기가 모자랄 정도로 사람들이 자원을 많이 했다라고 하고 다른 얘기 아예 안 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이러지 않았고 뭐 겉으로는 그런 걸 걸었을지 모르겠지만은 실제로 막 나서서 하겠다는 사람이 많이 없으니까 조선인들을 강제로 많이 넣었다고 하잖아요. 거의 반강제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을 너무 많이 왜곡한다. 맞아요. 그런 느낌 들어서. 그러니까 읽다 보면은 이것만으로 이 현상을 하나로 설명하기에는 너무 다양하고 복합적인 다른 그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문제들이 있는데 이거를 단순히 맹목적인 믿음이나 뭔가 사상, 종교 이런 걸로만 설명하려고 하는 부분은 확실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4명 다 얘기했잖아요. 사주도 보러 간 적 있고 신점도 본 적 있고 다 얘기했잖아. 근데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엄청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거나 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생각할 때 나는 우리 넷다 종교가 그렇게까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나는 전혀 안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부분만 딱 떼가지고 엄청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A, B, C, D도 사실 종교에 되게 끌려가는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설명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학자들이 정말 이 정도였을까? 융에 대해서 설명한 건 저도 좀 관심이 생겨서 더 찾아보고 싶은데 정말 이 정도였을까? 그건 난 잘 모르겠어. 말이 웃기긴 했어요. 융이 한국에서 태어났다면 무당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할 정도인지. 아니 왜냐면 우리 회사에 뭐 사장님이나 이런 사람들도 무슨 뭐 한다더라 교회에서 뭐 하나 맡아가지고 열심히 하신대요. 근데 내가 보기에는 그거는 뭐 주말에도 뭔가 역할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의 표현이지 이분 종교적이라 생각 전혀 안 들거든요. 근데 좀 그거를 너무 그 뒤에 갈수록 자기의 어떤 자기 철학이 너무 많이 나오고 계셔가지고 여기에 등장하는 그 존스타운 대학살 사건 그거 같은 경우도 충격적이었어요. 네. 이거 잘못 알고 계시던데. 네, 원래 이게 사실 이 사람들이 믿음 때문에 그렇게 독약을 먹고 죽은 게 아니라 사실은 이 사람이 그동안에 계속해서 믿음 테스트라는 거를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어떤 위급 상황이 생겼으니까 우리 이 독약을 마시고 집단 자살을 하자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거는 그냥 주스였던 거죠. 그런 식으로 얘가 마시는지 안 마시는지 믿음에 대한 테스트를 계속해서 했어요. 주스라고 생각해서 마셨군요. 그랬는데 그때에도 이제 어른들을 먼저 마시게 한 게 아니라 아이들부터 마시게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마시고 죽으니까 그거를 본 부모들은 자식을 잃은 슬픔에 이제 거의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같이 마시고 죽은 걸로 저는 그렇게 그렇게 된 알고 거구나. 있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건 조금 다른데 이게 사실 그 현장에 있던 사람이 모두 죽어버려가지고 사실 그러니까 죽은 추측하는 거니까 모르는 거잖아요. 어떻게 이 사건으로 이 많은 사람들이 집단 학살, 자살을 했는지는 아무도 모르는데 그 중에서 꽤 많은 사람들한테서 주사 바늘이 발견됐다는 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것만 마시고 죽은 게 아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살인일 수 있다, 집단 살인일 수 있다, 그러니까 학살일 수 있다라는 썰도 있긴 하더라고요. 유주님이 되게 좋아하시는 저도 좋아하는 꼬꼬무에도 이런 집단 자살 이런 거 나왔었잖아요. 이 존스타운 얘기가 거기 나왔어요. 당혹사에. 그러니까 한국에서의 자살, 그 집단. 지붕 위에서 자살한 네, 그 사건이요. 그러니까 저는 차라리 종교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진짜 뭔가 그런 게 있나 없나가 아니라 어떻게 신흥 종교가 사회적으로 되게 마음이 허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집단 자살까지 가게 하는지 그런 방향으로 좀 맞춰주면 좋겠어요. 왜냐면 사실 한국 사회 되게 최근에도 있었고 맞아요. 되게 우리가 요새 다 너무 자살률이 이렇게 높은 사회 20, 30대 이렇게 불행하다는 사회에 글로 갈 수 있는 여지가 너무 많잖아요. 이 되게 나도 마음이 혹한데. 그러니까 신천지들 얘기도 하잖아요. 책에서도. 있죠. 그래서 그냥 먼 나라에서 일어난 그냥 미신 이게 아니라 우리나라에는 불 꺼지면은 십자가 제일 많다고 하잖아요. 믿음이 되게 강한 민족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좀 제발 종교는 아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면 좋겠어요. 진짜 너 아니다 진짜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 안 해요. 저 아니에요. 조금 여러분 믿음이 생기고 있으면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저와 함께 진짜 아니 돌아와 왜 나한테 그래? 돌아와요. 거기엔 아무것도 없어. 도의교를 믿습니다. 그렇게도 할 필요가 없고 그러니까 현실에서 자기한테 진짜 중요한 거에 집중해서 살아야지 죽고 나서 아니면 뭔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뭔가 대단한 어떤 거 이런 거는 좀 제발 추구를 안 하셨으면. 그러니까 이게 종교라는 것도 되게 좀 그런 게, 그러니까 마음이 어떻게 보면 좀 마음이 아픈 게 이게
잘 생활하던 사람들한테는 이게 안 와닿아요. 사실 종교라는 게 먹고 사는 문제는 아니어서 그 외에 논외의 문제잖아요. 그리고 이제 현대사회에서는 어쨌든 과학이라는 게 너무 발전을 했고 예전부터도 어쨌든 비과학적이라는 거를 알고 있는 몇몇은 종교에 대해서 그다지 믿음이 없었단 말이죠. 근데 이게 현대에 오면서 더 과학이 발달하면서 그런 믿음은 없어지기 마련인데 이게 사람이 항상 강인한 마음을 갖고서는 100년을 살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 항상 마음이 약할 때 그럴 때 이런 종교 같은 것들이 맞아. 파고드는 게 그런 게 좀 마음이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뭔가 사회 체계나 아니면은 뭔가 관계 속에서 내 마음을 다잡는 누군가를 만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 마음을 종교가 파고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런 사회 현상들이 좀 안타깝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기는 해요. 여기 책에서도 어떤 얘기를 하냐면 신흥 종교 이제 뭐 기독교의 입장에서는 이단이라고 바라보는 종교인들이 어떻게 전도를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대부분 이제 감정적으로 이렇게 다가가는 공감해주면서 어떤 힘든 일이 없었는지 처음에는 관계를 맺는데 굉장히 관심을 맞아요. 많이 두고 감독님 신흥 종교 아니죠? 제가 사실 조감독교를 만들까 지금 되게 우리한테 마음으로 다가와줬는데 이거 약간 불안한데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미 나 중심에 내가 벌써 들어있는 거 아니야? 내가 중심에 있고 내가 알지 못한 사이에 한 달에 한 번씩 우리는 여기로 모여들고 이게 저도 의심이 되게 많은데 전 실제로 전도를 당할 뻔한 적이 있어가지고 그 경험치가 여기에서 생생하게 묘사가 돼 있어서 신기하더라고요. 제가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이제 사무실 임대료나 이런 게 너무 아깝잖아요. 처음에는 내가 얼마나 벌지 모르니까. 그래서 소개로 공간을 하나 쉐어를 하게 됐어요. 근데 거의 이제 무료로 전기세만 내고 쓸 수 있는 공간을 무료로 이제 사용할 수 있게 됐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이제 종교에서 이렇게 운영하는 거였고 약간 이제 저를 전도하려고 전도하려고 이제 좋게 사실은 좀 지원을 해줬던 거죠. 근데 절대 믿어라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맞아요. 그냥 그렇겠죠. 인간적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제가 막 일 때문에 힘들거나 뭔가 어려움이 처했을 때 그냥 위로해 주는 거예요. 계속 위로해 주고 힘든 거 없냐, 뭐가 어렵냐 이런 거 얘기 들어주고 뭐 도와줄 거 없냐. 그러니까 친분을 쌓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그거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 아래에 있는 친구들이고 최종적으로 이제 여기 나와요. 그런 폐쇄된 환경 속에서 교리에 세뇌되고 관계가 친밀해지며 친애하는 교주님이 등장한다. 이때 교주님이 나타나십니다. 맞아. 그래서 교주가 나타나면 나도 모르게 이게 어떻게 되냐면 내가 이 권위에 거스르면 안 될 것 같은 그래서 그 앞에서 내가 함부로 뭔가 행동하거나 싫어요 뭐 이런 얘기 할 수 없을 것 같은 분위기가 느껴지고 그 앞에서는 네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그런 뭔가 길을 받는 길을 건가, 네, 맞아요. 여기서 이제 어떤 식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가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굉장히 잘 해주고 있고 그리고 뉴스에서도 나오는데 신천지 신자들이 어떻게 전도를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거의 안 넘어가요. 근데 오히려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교리에 대해서 의심을 할 때가 있거든요. 저도 사실 어릴 때 성경 공부를 이제 했었는데 제일 제가 이해가 안 되고 화가 났던 거는 아니 해와가 그래 먼저 타락을 했는데 근데 왜 그게 여자들이 그 뒤에 그 해와의 타락으로 인해서 모든 죄를 짊어지고 여자들이 남자보다 낮은 계급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지?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기독교의 그 교리가. 그래서 이게 남성이 중심이 되고 남성을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여성들은 그저 따라가고 뭔가 재물처럼 도구처럼 이용되는 게 있어요. 그게 되게 불편했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다른 종교에서 아니야 남자와 여자 모두 평등해. 우리는 그런 교리를 가지고 있어. 똑같이 하늘을 믿는데 와서 한번 공부해보지 않을래? 이러면 그때부터는 완전 흔들리는 거죠. 나는 어쨌든 믿음이 있는데 의심이 되는 교리도 있었어. 그 보완해서 나오는 새로운 교리가 있다. 그러면 궁금한데 가서 공부하다가 교주를 만나고 믿음이 생기고 맹목적인 그런 포교 활동을 하게 되는 선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사실 집단 가스라이팅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말을 하면. 근데 이게 사람과 사람이 관계를 맺다가도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마음이 약해졌을 때 누군가가 그렇게 나한테 얘기를 하면 내가 남자친구한테도 가스라이팅을 당할 수 있고 그래서 그 이후로 그런 것들 이제 사건들 많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런 거를 보면 그런 생각도 들어요.
언젠가 나도 마음이 약해졌을 때 저럴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거든요. 충분히 그럴 수 있지. 그리고 사실 이제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소위 이거는 썰인지 진짠지는 모르겠지만 의심이 많은 사람일수록 종교에 잘 빠져든대요. 그 의심을 한 번 풀어지면은 의심이 딱 풀어지는 순간 라고 생각해서 쫙 간다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의심을 안 하는 사람들은 그냥 갔다가 별로네? 그냥 그러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 의심이 별로 없어가지고 경계는 있는데 의심을 막 이렇게 하는 스타일은 또 아니어가지고 근데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감독님 얘기를 듣고서는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잘 나오셨네요. 네, 저는 의심이 그래요. 네, 의심이 많아서 오히려 안 들어갔다고 생각했는데, 네, 저는 그래서 잘 빠져나왔고,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저는 요즘에 계속 드는 생각이 왜 내 사주에는 금이 많고 나는 왜 이렇게 뭔가 인생이 팍팍한 것 같지? 그리고 주변에 사주팔자 좋은 아이들이 있잖아요. 골고루 뭐 이렇게 모든 걸 오행을 다 갖고 오행을 있는 잘 사람들. 갖고 있는 그러니까 사람들. 내가 여기까지만 들어도 옆에서 객관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지. 예쁘게 태어난 엄마 아빠 예쁘게 낳아줬고. 아, 그런가요? 그럼 아유, 무슨 감사합니다. 사주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에는 아니다. 그래서- 많이 갖고 태어났다. 아니, 왜냐면- 똑똑하고 예쁘고 말도 잘하고 능력 있고. 아니 되게 신기했던 게 보조개도 예쁘고. 집도 이따가 내가 맛있는 거 좀 사줘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사람조차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지점이 있으니까 그걸 파고드는 거지 진짜. 왜냐면 나도 이 생각을 똑같이 되게 많이 한다. 왜냐면 나도 금이 많기 때문에. 난 왜 이렇게 그렇잖아. 욕심이 많지? 막 금이 이런. 그리고 딱 뭐라고 하냐면 웃기죠. 근데 여자 사주 내가 어떨 때 되게 금들이 화를 느끼냐면 여자 사주 남자 사주 다 여자 다르다고 할 때. 사주에 금이 많으면 일단 그 얘기부터 시작해. 금이 되게 반짝거리고 단단하고 막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면은 진짜 너무 좋을 텐데 이 얘기 되게 여자라서 많이 들었어요. 힘들겠다. 너 진짜 똑똑하는데 너 많이 꺾이지. 막 이런 얘기 하거든. 그거 하고 시작하거든. 근데 저 진짜 제 시까지 여기 화가 많다고 나오는 시가 제가 태어난 시거든요. 그러니까 화가 진짜 많아요? 화가 너무 나. 화가 많아. 근데 거기서 이주 편집 좀 해줄래? 너무 내 생각을 특정해. 거기서 뭐라고 보통 설명하냐면은 너가 무슨 환경이 뭐 되게 불우하거나 이렇게 해서 화가 많은 게 아니라 너의 능력이 이만큼이고 이렇게 충분히 원래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네가 여자애니까 그걸 네 마음대로 못 풀기 때문에 화가 쌓이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면 너무 맞는 얘기잖아. 제일 최근에 보러 간 사람은 그렇게까지 얘기했어. 회사에 일하는 남자들 중에 너보다 똑똑한 애가 하나도 없어. 근데 걔네 승진하잖아. 막 이렇게 얘기하면 열받아. 진짜 열받네. 그 금에서 내가 너무 꽂혔을 때 쓸데없는 얘기 좀 아니, 좀 근데 해주세요. 저는 네. 이게 되게 공감되는 게 저는 이 책의 가장 좋았던 지점이 여성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이런 어떤 종교나 미신에 대한 부당함. 가부장제 역시 네. 이제 미신으로 얘기하죠. 그게 가장 좋았거든요. 그래서 사주 그게 사주풀이 할 때 네. 남녀를 너무 갈라서 얘기하니까 본인이 명리학을 배웠다고 하잖아요. 그 부분을 본인도 많이 느꼈을 거예요. 진짜 그 재물이 들어있는 거랑 그 얘기 진짜 많이 하잖아요. 여자는 남편이 관이기 때문에 그것도 해석 되게 여러 가지로 막 하는 것 같던데 그래서 남편이 있어야 사회적으로도 잘 풀린다. 관이 같이 가는 거라서 그런 얘기도 하고 또 남자가 없었으면 너 일로 그걸 다 썼네. 뭐 이렇게도 막 얘기를 하고 그래서 아니 난 그거 남녀 다르게 하는지 몰랐는데 이거 보고 나니까 되게 열받네. 내가 남자였으면 그렇게 또 해석 안 했을 거잖아. 근데 저는 오히려 그런 지점들에서 나는 생각지 못했던 부분들을 되게 평소에도 불편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특히나 종교의 시작에 대해서 그리스 로마 신화까지 거슬러 가도 하늘이란 개념이 생기면서 여자가 마치 땅이 되어서 뭔가 밟고 올라서는 재물 같은 느낌으로 보여지는 것들 그런 게 사실 종교가 시작되면서부터 여성의 존재가 굉장히 좀 무시당하고 억압받고 그런 느낌들을 저는 평소에도 왜 여성들이 더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더 많은 숫자가 종교를 믿고 있지? 그러니까 이게 되게 궁금했단 말이에요. 그런 지점에서 풀어지는 것도 있었고 재미있는 설정들도 몇 개 보여요. 하나는 보노보노 얘기 나오잖아요. 보노보 보노보. 노노노노노. 보노보노야 이거 아니고요. 아니, 보노보요. 보노보 침팬지 보노보 할 때 보노보. 네. 최근에 제가 보노보노로 태어나서 다행이야라는 책을 읽으면서 갑자기 정신 차리세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보노보의 가장 재밌는 특성이 그냥 만나면 한다. 우리 하자 성별 상관없이 성별 상관없이 한다. 그렇기 때문에 평화가 유지되는 것일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일부 일처제에 대한
비판을 하면서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스파르타의 군대였나요? 그 동성애로 동성애 연인이. 연인으로 150쌍을 묶었는데 정말 무적이야. 그 전투력이 어마어마했다라는 거 그런 정보들 그런 게 저한테 되게 새로웠고 재밌죠.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네. 맞아. 그런 부분 되게 재밌었어요. 맞아요. 저도 그런 면이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종교에 관심이 많은데 그러니까 신화, 옛날 고대 종교에 관심이 많은데 지금 남아있는 종교가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옛날에는 여신이 사실 제일 높은 신이었는데 그걸 다 이제 정복하고 남자 신으로 맞아. 바뀌었다. 그래서 그게 바뀌는 과정을 보면 옛날에 이런 시기 전에 어차피 이게 다 머릿속에서 나오는 관념으로 이제 신화를 만드는 거니까 예전에는 또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었나를 보게 돼서 되게 저는 관심 있게 보는 편인데 제가 요새는 드는 생각이 자, 내가 개미잖아. 그럼 신을 개미로 상상하겠지. 그러니까 내가 인간이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나는 한 아버지가 싫었거든요. 그래서 맞아, 나는 맞아. 종교가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아버지예요. 남자 아닐 것 같은데. 성이 없을 것 같은데. 왠지 나는 그냥 생각해도 그냥 엄마가 나한테 훨씬 더 마음이 편안하고 막 나를 품어주고 이런 존재 같은 느낌 들지 아버지라고 하면 고개 숙여야 될 것 같고 막 그런 느낌이라서 그게 되게 싫었는데 요새는 그냥 인간의 모습으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아니 무슨 신이 있으면은 인간의 모습이야? 말도 안 되는데 인간일 리가 없을 것 같은데 나는 절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더 반드시 인간의 형태야. 이게 약간 개미들이 개미신이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같이 느껴져가지고 더 거부감이 드는 것 같아요. 저도 아까 말씀하셨던 그 가부장제 부분이 전 재밌었어요. 네. 이 책을 읽었던 이유 자체가 저는 사람들이 대체 왜 종교나 그런 미신을 믿는 걸까? 왜 믿는 걸까? 그리고 나는 왜 그런 점이나 이런 거를 믿지 않으면서 왜 자꾸 보는 걸까? 이유가 뭘까? 그래서 저는 너무 궁금했거든요. 근데 여기 와서 보면은 그런 종교 자체가 굉장히 가부장적이고 여자들을 억압하는데 실제로 그런 종교 단체에 가입되어 있는 수를 보면은 남자보다 여자들이 여자가 월등히 훨씬 많다. 많죠. 전 사실 거기까지는 몰랐어요. 몰랐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작가가 설명을 하는 것이 이제 옛날부터 남자들은 삶을 자기가 꾸려 주체적으로. 나가야 하는 그런 입장이었지만 여자들은 남편을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바뀌고 본인이 낳은 자녀에 따라서 운명이 바뀌기 때문에 워낙에 운이 필요한 존재들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가부장제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자들은 더 종교를 믿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부분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종교를 믿는 이유가 사실은 대화가 필요한 게 아닐까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대화와 공감 거기에서 내가 얻는 일말의 희망 때문에 가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희 가족들이 다 종교가 없지만 친할머니가 종교가 있으셨어요. 그리고 친할머니가 굉장히 고난과 역경을 겪으시면서도 꽤 오래 살다가 돌아가셨거든요. 그거를 보고 전 또 곰곰이 생각했어요. 이유가 뭘까? 그랬는데 저는 그 이유는 할머니가 종교가 있었기 때문에 오래 살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뭔가 그런 힘든 일이 있을 때 주변에 있는 그 단체에 속해 있는 주변의 인물들이 공감을 해주고 위로를 해주고 그리고 할머니가 의지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에 삶을 지속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 종교라는 게 남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다면 나는 이게 그렇게 나쁜 건 아닌 것 같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그 가부장제 이야기 했던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가장 재미있었어요. 그냥 저는 사회적인 역할이 필요해서 어머니들이 그렇게 많이 하신다는 느낌이 들고 인간이 사회적인 동물인데 직장 생활을 안 하면 사실 어디 속해 있는 느낌을 주는 데가 종교 말고 없잖아요.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죠. 없어요, 사실. 무슨 취미 생활 이런 단체는 랑 또 성격이 다르니까. 그래서 저는 예전에는 이제 할머니 되면 갈게. 주변에서 이제 전파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할머니 되면 너랑 같이 갈게. 이렇게 했었는데 저는 할머니가 돼도 여기를 나오고 싶다. 나의 그런 니즈는 그냥 언니들과 풀고 싶다. 종교단체를 가지 않도록. 조감독교로. 조감독교로. 네, 이 정도 선에서 그냥 이렇게 입교하셨습니다. 진짜 약간 믿음이 좀 안 가긴 해요. 그게 바로 우리 종교의 교리입니다. 그렇게 되게 많다? 원래 교리하면은 그냥
썩 내가 정말 자발적으로는 아니라도 시키니까 이런 거 하고 얘도 하고 대신에 먹을 걸 주잖아요. 이게 되게 사이클이랑 비슷해. 주말에 한 번은 제일 좋아. 한 달에 한 번씩. 이게 주말에 비어 있는 아, 시간 너무 너무 웃기다. 웃기다. 찔렸죠 지금. 네, 살짝 지금 얼굴이 붉어지고 있고요. 2년 동안 지금 공을 들이셨어. 네, 이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포교 활동을 시작하려고. 네, 그래서 지금 미신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보다 꽤 길게 했는데 마지막으로 언니들이 믿음에 대해서 소신 있는 발언, 소신 있는 한마디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우선 저는 그냥 모르겠어요. 믿는다는 거는 우선 자기 자신을 좀 믿고 사랑해줬으면 좋겠다는 느낌을 항상 요즘 많이 받고요. 그리고 내가 나를 사랑하고 믿음을 갖고서 관계를 확장하다 보면은 관계성에서 또 그런 믿음이 생기지 않을까. 굳이 이런 종교나 이런 쪽으로 빠지지 마시고 관계에서 좀 믿음을 찾으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차라리 술을 마시고 친구들 만나고 재밌는 드라마나 영화를 보고 그러면서 좀 채우면 되지. 사실 제가 신이 인간의 형태라는 게 싫은 게 그냥 뭔가 나는 선택받은 사람이고 되게 중요한 걸 내가 하고 있고 그렇게 딱 되는 순간 마음이 편할 수는 있지만 전 거기서 우리가 사실 종교의 나쁜 점은 거의 얘기 안 했는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전 실제로 해악도 많이 여전히 끼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사실 착한 사람들이 빠지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냥 맞아. 그냥 나 현실에 집중할래. 그러면 주식 공부하고 부동산 공부하겠지. 근데 그거 말고 뭔가 그래도 착하게 살고 싶고 눈에 안 보이는 가치를 추구하고 싶고 이런 사람들이 그까지도 갈 수 있는 것 같아서 진짜 같이 그냥 여기서 일상에서 나랑 같이 행복하자. 우리 이런 팟캐스트 들으면서 여기까지입니다. 근데 저는 종교에 대해서 특별히 막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진 않아서 네, 다만 맹목적이지만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믿음에 대해서 너무 맹목적으로만 따라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는 순간 다 선이 생기거든요. 내가 믿는 것만, 내가 속한 조직만, 집단만,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만 믿고 그들과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서 오는 폐단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되는 것이지 내가 믿는 것을 믿지 않아도 괜찮아 라고 바라보는 시선만 있다고 하면 저는 부정적으로 바라볼 게 전혀 없다고 생각하기 근데 때문에 종교에서 그걸 뺄 수 있냐고요. 그 맹목적인 걸 빼면 종교가 아닐 것 같아.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제도화가 되면서부터 네, 조직이 되면서부터 그렇게 되는 건데 저는 교리 자체가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이 인간이 많이 모이면서 생겨버린 제도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걷어진다면 더 좋은 시선으로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그 믿음에 대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비슷한데요. 뭐 물론 종교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주풀이를 좋아하는 1인으로서 좋은 거는 그냥 듣고 나쁜 거는 흘려 들으면 그게 가장 베스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그런 거를 자꾸 찾는 이유가 대화와 공감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주말에 조감독교로 찾아오시면 됩니다. 오십시오. 믿음은 저희- 필요 없습니다. 네, 소모임 어플에 언니들의 북신의 살롱 검색하시면은 저희가 종종 모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셔서 푸세요. 네, 저희 믿습니까? 믿습니다로 오늘 1시간을 꽉 채웠고요. 다음 주에는 또 언니들이 또 이제 굉장히 아우성이었던 영화 언니들의 원성을 들을까봐 무서워요. 어떤 영화죠? 네, 다음 주에는 아리 에스터 감독의 공포 영화예요. 미드소마입니다. 잠을 못 잤어요 보고 너무 찜찜해가지고 지금 언니들 표정이 보이시나요, 은하님? 네. 네. 왠지 저랑 둘이 단둘이 눈 얘기할 것 깔고 같죠? 얘기하려고. 네, 그럼 저희 다음 주에 아리 에스터 감독의 미드소마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